걱정 자체를 지금 한국이 2차 전지 산업이 돼 갖고 리튬 떨어지고 해서 막 걱정할 게 아니고 중국 2차 전지 ETF나 중국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이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걱정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2차 전지에 관한 그 관심이 주식시장에서는 식질 않고 뜨겁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인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시고 시장에서 가장 또 핫하신 금양 박순혁 이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좀 몸이 3개라도 부족하신데 한국증권 TV에 또 이렇게 의리를 지키고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리튬 얘기를 먼저 할 텐데요. 네, 리튬이 그 전에는 사실 셀, 그 다음에 동박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첨가제 이 정도에서 이제 리튬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그걸 사실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신 게 이제 우리 박순혁 이사님이고 관심이 많은데. 리튬을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확보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이제 리튬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이제 한번 자료 보시면은 1번 자료가 여기 세계 리튬 수급 현황에서 22년부터 이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니까 이제 공급 쇼티지 현상이 그러네요. 23년, 24년, 25년 가면 갈수록 이제 더 확대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이 자료는 이제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자료인데 이게 제일 좀 현실하고 좀 부합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리튬을 새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광산이나 또는 이제 염호에서 나와야 되는데 광산 쪽은 최소 한 4년 정도 저희가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염호 쪽은 8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시대가 갑자기 도래하면서 리튬이 크게 필요한 상황인데 그 이전에 이제 미리 그 확보돼 있던 광산이나 염호가 지금 이제 부족한 상태니까 그게 새로운 광산, 새로운 염호에서 나오는 리튬이 시장에 공급될 때까지는 이제 지금 수급 공백이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거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이게 페이지 다운이 아이고 여기 보시면 리튬 수요 자체가 지금 크게 그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전기차용 그러니까 이제 수송기계용 쪽으로 우측 상단에 있는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 말고도 또 수요되는 거 많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이제 전자정보기기용 RT용 노트북이나 휴대폰 쪽에 쓰던 것도 이제 꾸준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은 그 좌측 하단에 있는 이쪽이 오히려 좀 이제 많이 좀 쓰여지는 부분이 안 되겠나. 로봇 군사용. 그러니까 이제 탱크가 기름을 되게 많이 먹는데 앞으로는 탱크도 배터리로 다니지 않겠나.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리고 선박이나 비행기도 사실 2차 전지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꿈 같은 얘기지만 그죠? 근데 그러게요. 원유 수요가 많은 쪽은 대체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요새 최근에 되게 각광 많이 받고 있는데 로봇이 이제 뒤에 콘센트 꽂아 갖고 이제 다닌다는 거는 상상이 안 되죠.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많이 쓰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ESS용 에너지 저장 그다음에 산업용 쪽에 또 쓰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SNE 리서치는 이제 2030년까지 리튬 수요가 5배가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UBS 이제 그 유럽 쪽에 그 투자은행이죠. 여기서는 2030년까지 8배가 증가할 거다. EU에서는 이제 2050년까지 60배의 리튬 수요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되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이제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니켈하고 리튬 얘기를 처음에는 사실 니켈 얘기가 리튬 얘기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요거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왼쪽 자료가 이제 캐나다 광업청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 니켈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수요량의 72%가 스테인리스 강을 만드는 데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12%가 합금 쪽으로 쓰고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쓰이는 거는 불과 6%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도 이제 많이 니켈 사용량이 우리가 이제
삼원계 NCM이나 NCA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확대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에 비해 갖고 이제 리튬은 지금 당장 수요처가 전기차 쪽이 벌써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IT나 ESS, 이바이크 이런 쪽도 이제 그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니까 대략 보면은 70% 이상 이제 리튬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리튬이 더 중요한 거죠. 일테면 뭐 니켈하고 리튬을 비교했을 때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든가 뭐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니켈은 그 공급이 있고 그죠? 예, 공급이 충분하죠.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쓰는 게 그렇게 포션이 전기차에 사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쇼티지가 나고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리튬은 워낙 그 전기차 속에서는 비중이 많고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쇼티지가 난다는 게 핵심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더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21년 초만 해도 2차 전지용에 이제 주로 들어가는 광물이 비싼 게 리튬, 니켈, 코발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21년 초만 해도 니켈이 이제 대략 한 60% 정도를 비중을 차지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21년 해당 원가의 비중 그렇죠. 150만 원 중에서 88만 원 정도가 니켈이 차지했던 거고. 근데 이게 1년 한 10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리튬 가격이 10배가 올랐고 니켈은 한 5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중요성 자체가 완전 바뀌었어요. 22년 10월 말 기준에서 보면은 리튬이 대당 428만 원이 들어가고요. 니켈은 13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리튬이 71%, 니켈이 22% 정도 지금 차지하는 그런 형태로 완전 바뀐 거거든요. 같은 그 대당 88kg이 똑같이 들어갔는데 그죠? 리튬 가격이 10배요? 10배? 10배 오르면서 와 원가가 150만 원 하던 게 600만 원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업체들 그걸 구매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있겠지만 물론 뭐 가격에 전이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있겠지만 그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 쪽에서 많이 대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튬이 그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되게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게 바로 이제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그러면 이제 중요할 거 아닙니까? 리튬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지? 리튬 가격이 일단 오르면 말씀드린 것처럼 셀이나 이렇게 그 소재를 만드는 뭐 양극재 이런 만드는 업체들에게는 부담스러울 건데 그죠? 부담스럽다. 근데 전가를 또 시킨다면서요?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스럽기보다는 저희 쪽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게 2차 전지 업체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오히려요. 양극재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떨어뜨려서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 올라가는 걸 반영하면서 높게 가격을 받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럼 최근에 리튬 가격은 뭐 말이 많습니다. 뭐 리튬 가격이 뭐 아까 10배 올랐다 그랬지만 최근에 하락하는 거 뭐 중국이 또 주도한다. 그 리튬은 또 우리 공부시켜 주셨잖아요. 수산화 리튬이 아니다. 뭐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일단 요거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얘기입니다. 점유율 1위 CATL이 이제 리튬 가격을 인하해 갖고 배터리 치킨 게임 열리나 뭐 이런 형태의 기사가 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올해 3, 4분기부터 3년 동안 탄산 리튬 가격을 톤당 20만 원으로 공급하기로 한 건데 20만 위안으로 20만 위안으로 지금 현재 이제 톤당 32만 위안이니까 이제 그 반값까지는 아니고 한 뭐 30% 정도 저렴하게 하는 이제 뭐 그런 형태 얘기가 나와서 이제 CATL은 배터리 만드는 회사잖아요. 여기는 리튬을 생산하는 생산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 CATL에서 이제 그 리튬을 구매해가지고 자기가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중국의 내수 업체들, 중국 내수 전기차 업체들한테 이제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이제 그 이 원자재에다 연동돼 갖고 가격을 매기니까 매기는데 원자재 가격 연동 안 시키고 탄산 리튬의 경우에는 톤당 20만 위안으로 해서 공급하기로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80% 이상 쓰는 그 이 CATL 배터리를 80% 이상 받아가는 업체들에 한해서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이때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보시듯이 거의 한 반토막 가까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요거를 좀 디테일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 자료는 이제 석디 플랫폼이라고 텔레그램 채널 석디 플랫폼에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저 출처를 또 밝히시는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은 CATL이 소규모 중국 EV 업체한테 배터리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고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중국 시장이 올해 1월 달 들어와서 급격하게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 대비해서 올해 1월 달에 마이너스 43% 역성장했거든요. 전기차가. 그거는 이제 보조금 정책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작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했고 그래서 작년까지 작년 연말에 이제 중국인들이 전기차를 많이 샀고 올해 1월 달 딱 들어와서 이제 보조금 안 주니까 이제 안 사니까 이제 급감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보조금 대신에 CATL을 압박해서 리튬 가격을 떨어뜨리는 걸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를 가름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차 단가를 낮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한테만 할인해 주는 거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또 이제 중요한 메이커로 활약하고 있는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죠. 예. 테슬라는 안 줘요. 테슬라는 다른데 배터리도 많이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은 테슬라가 올해 초에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렸는데 그렇죠. 의미가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번 정책이 테슬라의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자국 업체들을 이제 그 보호하고 판매하기 위한 뭐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돌려치기로 그렇게 하는 거군요. 예. 그런 맥락으로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또 되는데 탄산 리튬 가격 급락하는데 K 배터리 모든 운율 위해서 이제 여기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 이제 좋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수산 리튬 시세가 고점 대비해서 15% 정도 하락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산 리튬에 비해서 탄산 리튬이 50% 정도 하락한 거에 비해서 이제 하락폭 자체가 크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배터리 쪽 들어가는 광물은 분기 단위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데 여기는 이제 고점 대비 15%잖아요. 고점이면 언제냐면 11월 초가 고점이었습니다. 11월 초 고점 전에 그러니까 이제 7, 8, 9 그다음에 10, 11, 12를 비교해 보면 10, 11, 12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10월, 11월 초까지 이제 급격하게 수산 리튬 가격이 오르다가 그다음에 11월 달에 고점 치고 거기서부터 15%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4, 4분기 그러니까 4, 4분기에 그 수산 리튬 가격이 1, 4분기 양극재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은 4, 4분기 가격은 1, 4분기 가격보다 높을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이제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2, 4분기 쪽에는 이제 4, 4분기보다는 리튬 가격이 조금 이제 낮게 이제 책정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3, 4분기 비해서는 좀 높을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이제 양극재 업체들의 그 피나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좀 크지 않을 걸로 보는 게 좀 이제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고요. 다음에 요걸 또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중국이 너무 이렇게 탄산 리튬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시장이 좀 교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이 리튬을 불법 채굴하고 판매하고 하는 거를 좀 단속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리튬 생산량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너무 급격히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탄산 리튬 빠지는 그 가격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조만간에 좀 진정될 것 같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광란의 확장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작년에 중국의 이 전기차 관련된 이제 밸류 체인들에서 너무 갑자기 그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린 바람에 이게 올해 들어서 갑자기 수요가 꺾이고 이러면서 재고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리튬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주력으로 팔고 있는 이제 타이거 차이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같은 경우가 우리 한국의 2차 전지 주식이 이제 랠리를 하는 와중에 거꾸로 엄청나게 매일매일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이제 중국의 시장 상황을 이제 그대로 사실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자체를 지금 한국이 2차 전지 산업에 대해 갖고 리튬 떨어지고 해서 막 걱정할 게 아니고
중국 2차 전지 ETF나 중국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이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걱정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차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2차 전지는 이제 북미,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좋다. 다만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2차 전지를 이제 포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좀 괴로울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시장 자체가 이제 중국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분절된 세 개의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보면은 또 이제 애널리스트들 중에 어떤 얘기 하는 사람이 있냐면 25년 되면은 이제 수급 사항에 있어서 배터리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크게 잘못된 얘기인 게 25년에 수급이 이제 오버될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 시장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중국 시장은 사실 지금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갖고 지금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는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미국, 유럽 시장 기준으로 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2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쭉 말씀드렸던 거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인사이트를 제가 세 가지 투자가 있는데 인사이트를 일단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LFP도 만들어야 되겠다. 국내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이 이미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LFP하고 NCM하고의 그 가격이 싸다 비싸다고 하는 게 그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LFP에 들어가는 광물하고 NCM 쪽에 들어가는 광물이 다르잖아요. 특별히 이제 NCM 쪽하고 LFP 쪽하고 제일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광물은 일단 니켈이 차이가 나고요. 코발트도 비싸긴 한데 코발트는 점차 이제 사용량을 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크게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똑같이 리튬이 들어가는데 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그 LFP는 탄산 리튬이 들어가고 우리 NCM은 수산 리튬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탄산 리튬하고 지금 수산 리튬 가격 차이가 거의 지금 톤당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LFP가 NCM보다 싸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를 대비해 갖고 그러면은 이제 LFP도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 이제 2023 행사에서 이제 LG 그다음에 SK 쪽에서 이제 LFP를 만드는 거를 이제 전시를 한 거고요. LG는 이제 ESS 쪽으로 먼저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항상 이사님이 옛날에도 말씀하셨어요. 국내 업체들이 바보가 아니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밑에서 뭔가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나타나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업체의 그 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탄산 리튬 가격이 저렇게 많이 떨어지면은 양극재 업체들의 피해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틀렸다는 거죠. 탄산 리튬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만 수산 리튬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는 여전히 이제 고고 높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탄산 리튬하고 지금 수산 리튬 가격 격차가 계속 벌어지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싸져 있는 탄산 리튬을 누가 사 갖고 와서 그거는 우리 전기차용으로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으로 바꿔갖고 컨버전해서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는 떼돈 벌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 회사가 누구겠습니까? 글쎄요. 리튬 관련된 회사들도 처음에는 이제 이사님 계신 금양이나 몇 개 없다. 최근에 관련 회사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밑에 자회사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남미에 있는 저렴한 탄산 리튬을 좀 이제 품질이 좀 그러니까 순도가 좀 떨어지는 탄산 리튬을 사갖고 와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순도 수산 리튬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게 에코프로 밑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자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지금 떼돈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해서 모르니까 기껏해서 하는 얘기가 에코프로 많이 올라서 비싸다, 고평가됐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올라갈 때 그게 이제 올 초만 해도 대략 뭐 10만, 12만 원, 12만 원 하다가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올라갈 동안에 이 회사가 왜 오르는지 이유를 몰랐다고요. 여의도에서 이유를 제대로 못 댔다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진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의도의 증권사들은 정말 한심합니다. 또요, 또 리튬 관련된 기업. 그래서 이제 기업들 한번 좀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면은.
일단 이제 리튬 광산 연못 개발하는 회사가 있죠. 이제 포스코홀딩스하고 저희 금양이 대표적으로 두 회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탄산 리튬에서 수산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이제 에코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미세 가공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NCM 811급, 그러니까 니켈이 80% 이상 들어가는 이제 울트라 하이 니켈의 경우에 리튬을 미세하게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이제 그 전구체하고 섞어 갖고 그 이제 양극재를 만들어야 화재가 안 나거든요.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그 작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대보마그네틱,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저희 이제 금양도 그 사업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매출은 없지만 앞에 대보마그네틱이나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는 이제 요 지금 현재 매출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아마 주가도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럼 좀 관련 좀 말씀하셨는데 좀 무식하게 여쭤보면 1, 2, 3 카테고리 가운데 마진이 제일 좋은 쪽은 어느 쪽입니까? 1번이 제일 좋습니다. 아, 1번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직접 이제 광산 연구 개발하는 거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공하는 쪽이 있고, 네. 컨버전하는 쪽이 지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대략 영업이익률이 한 30% 가까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좀 마진은 박하죠. 단순하게 이제 단계로 갈수록 그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생산해내게 되면 이제 제일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가서 뭐 연모를 개발하거나 뭐 그 또 리튬 광을 개발해서 가져와야 되니까 어렵고, 그다음에 그걸 가져와서 가격차가 충분하다면 이제 전환해서 컨버전하는 거고, 그다음 미세 가공이니까 그렇죠. 마진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 산업의 진입 장벽도 위쪽이 제일 그러니까 위쪽이 높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장벽이 낮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는 리튬 전쟁 중이다. 왜 리튬을 봐야 되는지 관련 기업까지 이유를 쭉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뒤에 요점 정리 코너가 생겼습니다. 30초만. 네. 왜 리튬을 봐야 되는가요? 요점 정리. 리튬이 이제 그 계속 수요가 공급에 못 따라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거라서, 리튬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이제 고수익성이 좀 보장돼 있는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리튬에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튬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 박순혁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